여기 혼자 한국에 여행 왔다가 지병으로 인해 의식을 잃고만 스페인 여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한국인들이 쓰러진 자신에게 다가와서 한 충격적인 행동을 CCTV로 확인하게 되고 이내 기겁을 하며 머리를 감싸쥐고 마는데요. 그렇다면 그녀가 대체 어떤 장면을 목격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스페인 출신의 카티아라고 합니다. 저주받은 병에 걸려 꼼짝없이 방 안에 갇혀 죽을 운명이었던 저는 최근에 한국이라는 구원에 가까운 존재에 대해 알게 되고 이내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는데요. 저는 한국이야말로 지구상에 유일하게 남은 천국이라고 확신하기에 이렇게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저는 뇌전증이라는 다소 희귀한 병을 앓고 있고 이러한 저주받은 운명 때문에 평생 동안 집에서만 지내게 되었는데요. 저는 뇌전증 때문에 언제 어디서 쓰러져 발작을 일으킬지 모르고 십수년째 하고 있는 약물 치료도 거의 효과가 없었기에 좁은 방 안에서만 세상을 배워야 했습니다. 특히나 제가 일련의 사고들을 겪은 뒤부터는 부모님은 저를 과잉보호하게 됐는데요. 저는 장을 보는 일 같은 기본적인 집안일은 제가 스스로 하고 싶었고 그날도 어김없이 마트에 가기 위해 버스를 기다리다가 그만 발작 증세가 도져서 의식을 잃어버리고 말았거든요. 문제는 저는 도로 위에 쓰러져 버렸기에 자칫하면 달리는 차량에 의해 목숨까지 잃을 뻔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부모님께서는 그 즉시 제가 혼자서는 절대로 외출하지 못하게 하셨고 저는 그 이후로 사회와 완전히 고립되어 집에서만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삶을 연명하는 건 제대로 된 삶이 아니라고 생각했고 그렇게 우울과 불안 증세는 더욱 악화되기만 했는데요. 그런데 그때 제게 좋은 기회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바로 일본 회사에 취직했던 언니가 자리를 잡게 되어 저를 일본으로 초대했기 때문인데요. 이건 답답한 집안에서 금방이라도 정신을 잃을 지경이었던 제게 한 줄기 희망처럼 느껴졌고 부모님도 언니와 함께하는 일본 여행은 안전할 거라고 생각하셨는지 제 일본행을 허락해 주셨죠. 그런데 그렇게 일본에서 만난 언니의 상태가 조금 이상하더군요. 원래는 발랄하고 웃음도 많은 매우 긍정적인 에너지가 넘치던 언니였지만 오랜만에 일본에서 보게 된 언니는 어딘가 모를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고 표정도 매우 어두웠거든요. 그리고 저는 곧 언니가 왜 이렇게 변한 건지 완전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일본인들은 겉으로는 친절한 것처럼 보였지만 알면 알수록 이들만큼 개인주의적이고 음침한 사람들이 없었거든요. 일단 편의점에서부터 그랬습니다. 일본인 직원들은 앞에서는 무척이나 친절한 것처럼 보였는데 이들은 꼭 외국인 손님들이 나가면 자신들의 언어를 사용하며 시시덕댔거든요. 알고 보니 이들은 서툰 일본어를 사용하며 일본을 존중해주려는 외국인들에게 그런 것도 일본어라고 사용하는 거냐며 비웃어댔던 거였는데요. 처음에는 설마 그렇게나 친절하던 일본인들이 그런 말을 했을까 싶어 언니의 말을 믿지 않던 저였지만 이내 충격적인 경험을 하고 일본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죠. 저는 친절한 일본인들은 제게 어떠한 위기가 닥쳐오더라도 기꺼이 도움을 줄 거라는 생각이 들었기에 그렇게 언니가 직장에 간 사이에 혼자 외출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일본어를 할 수 있는 언니와 함께 다니는 것과 혼자 일본의 거리를 거니는 것은 많은 차이가 있더군요. 일본인들에게는 영어가 전혀 통하지 않았고 낯선 환경 속에서 낯선 사람들에게 둘러싸인 저는 갑자기 불안 증세가 심해지기 시작했거든요. 결국 저는 뇌전증 증세가 도져서 수많은 인파들로 가득한 거리 한복판에서 정신을 잃고 쓰러져 버렸고 도대체 얼마나 쓰러져 있었는지도 모른 채 가까스로 정신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도로 쪽으로 고꾸라졌는지 제 몸은 거의 도로에 닿아 있었는데요. 이건 자칫하면 달려오는 차에 의해 큰 사고를 당할 수도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기에 저는 엄청난 공포심을 느끼며 곧장 언니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퇴근한 언니에게 자초지종을 말한 뒤 근처 CCTV를 확인해 보게 되었죠. 뇌전증 같은 갑작스러운 발작 증세를 일으키는 환자들은 CCTV를 통해 자신이 어떤 식으로 넘어졌으며 부상을 당한 부위는 어디인지를 정확히 알고 치료해야 하므로 발작 후에 CCTV를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돌려본 CCTV를 본 저는 엄청난 충격을 받고 온몸에 소름이 돋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나 많은 사람들이 지나던 일본의 번화가 거리였지만 도로에 쓰러져서 발작을 하는 저를 도와주는 사람들은 단 한 명도 없었거든요. 일본인들은 쓰러진 저를 힐끔 보고 그저 가던 길을 갈 뿐이었고 몇 명은 발작을 하는 저를 점프해서 넘어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도로를 지나가던 차량들마저 저를 피해갈 뿐 저를 도와주는 운전자는 단 한 명도 없었는데요. 그야말로 저는 일본인들의 소름 돋는 무관심 속에서
객사를 할 뻔했던 것입니다. 일본인들은 앞에서만 착한 척을 할 뿐 절대로 착한 사람들이 아니었던 거고, 아무래도 일본에서 일하는 언니가 어두워진 것도 이러한 일본인들에게 하도 상처를 받아서였던 것 같았습니다. 아무튼 저는 일본에서 인간 이하의 짐짝 취급을 받게 되었고, 이건 제게 상당한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안 그래도 정신 상태가 불안정했던 제게 일본에서의 경험은 제가 쓸모없고 늘 폐만 끼치는 존재라고 생각하기에 충분했고, 그렇게 저는 이럴 바엔 삶을 포기하는 게 낫겠다는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간 게 바로 한국이었어요. 저는 스페인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도망가다시피 공항으로 갔다가 문득 방에서만 갇혀 사는 지옥 같은 삶이 떠올랐거든요. 마침 일본 공항에서 즉시 떠날 수 있는 유일한 국가가 바로 한국이었기에 저는 마지막 남은 돈을 전부 털어서 혼자 한국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그야말로 남은 돈도 거의 없이 저는 아무에게도 환영받지 못하는 삶을 끝내기 위해 한국으로 가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도착한 한국에서 저는 곧바로 경악을 금치 못할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웬 부스 하나에 수많은 외국인들이 모여있길래 가봤더니 이곳에서는 웬 스마트워치를 대여해주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아니, 스페인에서는 이러한 고가의 스마트워치를 갖고 있는 사람조차 거의 없는데 어떻게 한국에서는 스마트워치를 대여해주기까지 하고 있을 수가 있단 말인가? 저는 이러한 상황이 도저히 믿기지가 않았고, 이내 도대체 무슨 꿍꿍이로 스마트워치를 무료로 대여해주는 거냐며 따지듯 물어보게 됩니다. 그러자 공항 직원은 깜짝 놀랄 만한 답변을 건네오더군요. 이제 한국에서는 현금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거든요. 대신 한국에서는 모든 결제를 스마트워치 등을 통한 디지털 결제로 하고 있죠. 많은 외국인분들이 한국의 이러한 디지털 인프라에 당황하곤 해서 외국인분들의 적응을 돕고자 스마트워치를 대여해주고 카드까지 등록해주고 있답니다. 그러면서 그녀는 제게도 삼성 브랜드의 고급 스마트워치를 대여해 주었는데요. 저는 스페인과 일본을 거치면서 세상에는 공짜란 존재하지 않고 대가 없는 호의란 절대로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은 상태였기에 한국에 이러한 말이 안 되는 서비스에 경계심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표정을 잔뜩 찌푸리며 보증금은 얼마인지 등을 샅샅이 캐묻게 되죠. 그러자 한국인 직원은 그저 웃는 얼굴로 보증금은 필요 없고 반납도 꼭 인천공항이 아니더라도 모든 한국공항의 안내소에 반납하면 된다는 친절한 설명을 건네더라고요. 아니, 이런 고가의 디지털 장비를 보증금도 받지 않고 대여해준다니 저는 한국이 대체 무슨 자신감으로 이런 파격적인 정책을 내놓았는지 이해가 안 갔고, 이러면 반드시 누군가 훔쳐갈 거라며 울분을 토했는데요. 그러자 한국인 직원은 훔친다는 개념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듯 약간의 당황한 기색을 보이더군요. 그러면서 일전에 한국인 노인들을 대상으로 서비스했을 때는 수거율이 101%였다며 스마트워치가 마음에 드셨던 노인분들은 별도의 스마트워치를 구매하고 자신의 새 스마트워치를 반납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말해왔는데요. 저는 한국인들의 놀라운 시민의식과 한국의 부유한 모습을 보고 순간 말문이 턱 막히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황당한 감정도 잠시, 저는 이내 또다시 충격적인 경험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한국인 직원은 제게 앓고 있는 지병 등에 다소 개인적인 질문을 해왔거든요. 안 그래도 뇌전증 때문에 삶을 포기하려고 마음먹었던 저는 갑자기 개인적인 질문을 건네는 그녀에게 약간의 짜증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뇌전증을 앓고 있고 하루에도 몇 번씩 발작을 한다며 거의 쏘아붙이듯 대답하고 말았죠. 그런데 이 한국인 직원은 정말 예상치도 못한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그녀는 자신도 뇌전증을 앓고 있는 친구가 있다고 말하며 진심 어린 표정과 말투로 제게 따뜻한 위로를 건네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서 스마트워치에 제 지병에 대해 입력해뒀고, 이 스마트워치는 혹시 모를 위급 상황이 생긴다면 저를 분명히 구해줄 거라며 제 손을 꽉 붙잡아줬죠. 저는 지금껏 제 편이 되어주는 사람을 만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기에 그녀의 따뜻한 손길에 울컥하는 감정이 들었습니다. 제가 발작을 마친 뒤 주위를 둘러보면 사람들은 발작을 하는 저를 보고는 두렵다는 듯 도망가거나 혹은 일본인들처럼 쓰러진 저를 벌레 보듯 쳐다보며 어떠한 도움도 주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거든요. 그런데 한국인들은 유일하게 저를 편견 섞인 눈으로 보지 않았고 다소 예민한 반응을 보이는 저를 따뜻하게 품어주기까지 했습니다. 결국 저는 낯선 사람에게 처음 받아보는 호의에 눈물이 왈칵 쏟아지고 말았고, 결국 눈물을 참을 수가 없어서 부스에서 거의 도주하듯 달아나 버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간신히 진정을 할 수 있게 된 저는 미리 예약했던 서울로 향하기 위해
버스에 탑승하게 되죠. 역시나 한국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한국인들은 그야말로 최첨단 인프라에 완벽히 적응했는지 노인들마저 자신의 스마트워치를 태그하거나 스마트폰을 태그하면서 버스 요금을 결제했거든요. 분명 일본에서는 무거운 동전을 딸그락거리면서 들고 다녀야 했고 별도의 종이로 된 버스표를 동전을 사용해서 구매해야 했는데 한국에서는 그럴 필요조차 없이 디지털 태그를 통해 환승까지 가능했죠. 한국은 그야말로 일본보다 30년은 앞서 있는 듯한 인프라와 디지털 적응력을 보여줬고 특히나 집에서만 갇혀 살던 저는 이러한 최신 기술에 더욱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위기는 정말 예기치 못하게 찾아오더군요. 버스에서 내린 저는 예약한 숙소로 향하려고 했는데 이내 남은 데이터가 없다는 것을 인지하게 됐거든요. 저는 어차피 모든 것을 끝내기 위해 한국으로 온 거기 때문에 공항에서 데이터가 제공되지 않는 기본 유심만 구매했었는데요. 공항에서는 무료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몰랐지만 지금은 와이파이를 이용할 수 없는 환경이고 따라서 스마트폰 지도를 확인할 수 없는 저는 그야말로 눈뜬 장님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국의 길거리 한복판에 서서 벙쪄 있는 제게 한국인들이 접근하기 시작하더군요. 이들은 딱 봐도 뭔가 문제가 있는 듯한 표정을 짓고 있는 제게 도움이 필요한지를 물으며 기꺼이 손을 내밀어 줬는데요. 저는 일본에서와는 다른 관심에 약간은 당황하면서도 현재 저는 데이터를 사용할 수 없어서 휴대폰 GPS 기능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한국인들은 지금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는 거냐고 말해오는 듯한 표정을 짓더니 한국에서는 어디든 무료 공공 와이파이가 제공되므로 데이터가 필요 없다는 대답을 건네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실제로 확인해보니 한국에는 버스 정류장 근처나 식당가 근처, 그리고 각종 관공서나 길거리 이곳저곳에 해당 이름으로 된 무료 와이파이가 제공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한국인 남성은 정 어려우면 자신의 데이터를 켜줄 테니 함께 숙소로 가자면서 저를 데려다 주려고까지 했는데요. 이건 정말 믿기지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스페인에서는 IT 인프라를 확충한다며 여러 공공장소에 인터넷 공유기를 설치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러나 공유기를 설치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공유기 도난 뉴스가 연이어 나오더니 이내 공공장소에서 무료 와이파이를 완전히 볼 수 없게 되었죠. 그야말로 이러한 공공 와이파이 인프라는 최고의 시민의식이 뒷받쳐주지 않는다면 흉내조차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러한 와이파이 품귀 현상 때문에 유럽의 몇몇 식당이나 카페에서는 와이파이 값을 별도로 청구하는 곳도 있죠. 그런데 어떻게 한국은 이러한 인터넷 공유기를 아무도 훔쳐가지 않는 것이며 자신의 개인적인 데이터를 제공해 주기까지 하고 시간까지 직접 써주면서까지 저를 숙소로 데려다 줄 수가 있는 건지 저는 한국인들의 놀라운 친절과 수준 높은 모습에 다시금 눈시울이 붉어지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압도적인 친절은 정말 기대조차 안 했거니와 애초에 한국 이외의 곳에서는 받아보지도 못했거든요. 아무튼 그렇게 친절한 한국인들 덕분에 저는 무사히 숙소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인들의 따뜻한 마음들을 받은 저는 어쩌면 저도 도움을 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일지도 모르겠다는 희망을 품을 수 있었죠. 그러나 이러한 제 희망은 얼마 안가 완전히 짓밟히게 됩니다. 다음 날 저는 예정에도 없던 한국의 번화가에 가보는 것을 도전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사고를 당했던 일본 번화가와 너무나도 똑같은 한국의 번화가 모습과 엄청난 인파를 보고 저는 저도 모르게 극도로 긴장감을 느끼고 말았습니다. 결국 저는 뇌전증 증세가 도저 그대로 쓰러지고 말았죠. 그런데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 발작에서 깨어난 저는 뭔가 평소와는 다른 이상한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곧 구급차에 실려서 병원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이건 정말 이상했습니다. 발작은 길어봐야 5분 남짓 이어지는데 어떻게 그러한 짧은 시간 만에 병원으로 호송될 수가 있단 말인가? 이건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깨어난 것을 확인한 한국 의료진은 제게 영어를 사용하며 더욱 충격적인 말을 건네기 시작하더군요. 뇌전증 환자시죠? 조금 더 안정을 취하세요. 곧 병원에 도착합니다. 아니, 어떻게 제 병까지 전부 알고 있을 수 있단 말인가요? 저는 도저히 진정을 할 수가 없어서 그에게 자초지종을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내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되죠. 당신이 차고 있는 스마트워치가 당신의 심박수가 갑작스럽게 변한 것을 감지했고 저희에게 자동 조난 신호를 보냈거든요. 한국의 응급 구조 인프라는 전 세계 최고 수준이고 저희는 시계의 GPS를 확인하고 곧바로 당신을 구조하러 온 거죠. 또한
스마트워치는 당신이 뇌전증 환자라는 정보를 보내주었는데요. 거기에 이 구급차는 원격 의료 기능을 갖췄기에 의료진과의 의사소통을 통해 당신이 뇌전증 환자의 증상을 보이고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던 것입니다. 저는 한국의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의료 시스템에 경악을 금치 못하고 말았습니다. 스페인에서는 이러한 응급구조 제도가 있어도 사실상 무용지물이거든요. 왜냐하면 스페인은 구급차의 출동 자체가 매우 느려서 거의 없는 것과 다름없는 수준이고, 따라서 돈이 많은 사람들만 사설 앰뷸런스를 부르며 이송되곤 하죠. 하지만 한국은 정말 모든 면에서 스페인과 일본을 능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빠르게 병원에 도착했고, 한국인 의사 선생님은 눈에 보이는 외상은 없으니 일단 넘어질 때의 CCTV 영상을 확인해 본 뒤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한지를 결정해야 할 것 같다는 말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당시의 CCTV 영상을 확인하자마자 온몸에 소름이 돋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발작을 하며 넘어짐과 동시에 주위의 한국인들은 거의 반사적으로 제게 달려와 상태를 확인해주기 시작했거든요. 저와 가장 가까이 있던 남자는 일단 제 기도를 확보해줬고, 정확한 발작 원인을 모르기에 빠르게 휴대폰을 꺼내들며 구급차를 부르는 것 같았는데요. 아무래도 스마트워치가 더 먼저 반응하긴 했지만 굳이 스마트워치가 아니었더라도 저는 한국인들 덕분에 충분히 구조될 수 있었을 것 같았습니다. 심지어 한국인 몇 명은 도로 쪽으로 넘어진 저를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차량을 통제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렇게 마치 자신의 일처럼 열심히 저를 돕던 한국인들은 구급차가 도착하자마자 끝까지 상황을 설명해 주더니 이내 언제 그랬냐는 듯 쿨하게 제 갈 길을 떠나버리더라고요. 저는 이러한 약속이라도 한 듯이 일사불란하게 남을 도와주고도 당연한 일을 했다는 듯 감사 인사도 받지 않고 떠나버리는 한국인들의 모습에 터져나오는 울음을 참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사회 한편의 짐짝처럼 버려졌던 제게 한국인들은 이런저라도 충분히 살아갈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몸소 가르쳐줬거든요. 저는 남들의 도움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야말로 쓸모없는 존재인 줄 알았는데 한국인들은 이런저라도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존재라고 말해줬습니다. 현재 저는 제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디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해본 결과 보호자가 없음에도 한국에 남는 파격적인 결정을 하게 되었는데요. 뇌전증은 스트레스와 불안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병이라 그런지 한국인 친구들을 사귀며 스트레스 없이 살아가고 있는 저는 약을 엄청나게 줄이고도 단 한 번도 발작을 일으켜본 적이 없습니다. 저의 뇌전증은 그야말로 마음의 병이었던 거고, 약도 해결해주지 못했던 병은 한국인이라는 의사이자 구원자들이 완전히 치료해준 것이죠. 항상 저의 새로운 삶을 응원해주는 한국인들이 아니었다면 지금의 정상궤도에 오른 제 삶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야말로 한국은 제 새로운 조국과 다름없고 저는 이곳에서 인생제 2막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